AI 완전 기초부터 업무 자동화까지 15분 코스로 알려드릴게요. AI 코딩, 바이브 코딩, MCP 스킬스, 클루드 코어 순서로 설명드리고 바로 갈게요.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먼저 AI부터 설명드릴게요. AI는 사람을 모방하는 학문이에요. 우리 컴퓨터로 사람의 뇌를 따라하고 싶은 건데 아쉽게도 컴퓨터는 숫자로만 세상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방할 방법을 찾다가 확률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50%죠. 확률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고 인간의 행동을 잘 나타내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은 붕어빵을 어디서부터 먹나요? 혹시 머리부터 드시나요? 아니면 꼬리부터 드시나요? 이거를 100명 조사했더니 70명은 머리, 30명은 꼬리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은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을 확률은 70%겠죠. 100번 질문하면 70번은 머리부터 먹는다는 얘기예요. AI가 인간의 행동들을 이런 식으로 학습한 거예요. 확률 기반이기 때문에 AI가 매번 말이 다르고 그리고 때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AI가 사람을 모방해버려서 아부하는 행동까지 학습해버렸어요. 그래서 AI를 쓰다 보면 종종 좋은 말만 해주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이번에는 코딩이에요. 코딩은 저희가 미군과 대화할 때 영어 쓰듯이 컴퓨터한테는 코드라는 언어로 작성된 문서를 쓰는 행위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코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웹사이트에 로그인 기능이랑 메뉴 만들어 달라고 코드라는 언어로 문서 작성하는 과정이 코딩이에요. 그래서 코드를 보면 새로운 아랍어 같이 외계어처럼 느껴지죠. 네, 이번엔 바이브 코딩이에요. 바이브 코딩은 AI랑 코딩이 만난 거예요. 코딩도 결국 개발자들이 써놓은 문서기 때문에 AI가 문서들을 수십여 개 분석해보니까 패턴이 보인 거죠.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개발자들이 보통 어떤 코드를 쓰는지 확률적으로 알게 된 거죠. 붕어빵을 머리부터 먹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제는 코드를 직접 안 써도 돼요. 로그인 페이지 만들어줘, 버튼은 파란색으로 해줘, 이렇게 한국어로 말하면 AI가 알아서 코드를 작성해줘요. 이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불러요. 분위기로 코딩한다, 느낌으로 코딩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번에는 MCP예요. MCP는 쉽게 말하면 AI의 손이에요. 지금까지 AI는 대화만 할 수 있었어요. 물어보면 대답해주는 똑똑한 친구인데 직접 뭘 해주진 못했거든요. 내일 회의 일정 잡아줘라고 해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만 해주지 실제로 캘린더에 등록을 못했어요. 팔이 없으니까요. MCP는 AI한테 팔을 달아주는 거예요. 캘린더에 연결하는 팔, 이메일에 연결하는 팔, 노션에 연결하는 팔, 이런 팔들을 하나씩 붙여주면 AI가 직접 행동할 수 있게 돼요. 내일 오후 3시에 팀 회의 잡아줘 라고 하면은 AI가 진짜로 구글 캘린더에 들어가서 일정을 만들어줘요. 지난주 회의록 찾아줘 라고 하면 노션에서 직접 찾아와요. 말만 하는 AI에서 직접 실행하는 AI로 바뀌는 거예요. 팔을 내가 원하는 만큼 붙일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노션, 슬랙,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피그마, 크롬 등등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바이브 코딩이 AI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라면 MCP는 AI가 다른 서비스들을 직접 조작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이론은 거의 다 왔어요. 스킬즈입니다. 스킬즈는 AI한테 미리 넣어주는 설명서예요. 파워포인트는 이렇게 만들어라, 엑셀은 이렇게 만들어라, PDF는 이렇게 다뤄라, 이런 설명서를 미리 넣어두면 AI가 매번 그 설명서를 보고 일을 해요. 스킬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만들어진 스킬즈예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파워포인트 만드는 법, 엑셀 다루는 법, 워드 문서 만드는 법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걸 켜두면 AI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양식이 깔끔하게 나와요. 이게 없으면 솔직히 엉망이에요. 스킬즈 하나 켜고 끄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직접 만드는 스킬즈예요. 우리 회사 보고서 양식을 스킬즈로 만들어 놓으면은 AI가 매번 우리 회사 양식에 맞춰서 보고서를 만들어줘요. 회사에서 자주 쓰는 양식이나 서식을 지정하고 이걸 한 번만 정리해두면 다음부터는 보고서 만들어줘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MCP가 AI의 손이라면 스킬즈는 그 손이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설명서예요. 손이 있어도 방법을 모르면 매번 결과가 다르잖아요. 스킬즈가 이렇게 해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클로드 코어입니다. 자, 이제 다 모았어요. 정리해 볼게요. AI는 확률로 사람을 모방하는 기술이고, 코딩은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언어이고, 바이브 코딩은 AI가 코딩을 대신해주는 거고, MCP는 AI한테 손을 달아줘서 다른 서비스를 직접 조작하게 하는 거고, 스킬즈는 AI한테 설명서를 줘서 매번 일정한 품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5가지가 한데 모인 게 바로 클로드 코어이에요. 이걸 하나의 화면에서 다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기존의 AI 채팅이랑 뭐가 다르냐? 기존의 AI 채팅은 한 번 물어보면 한 번 대답하는 구조예요. 탁구 치듯이 내가 치면 AI가 치고, 내가 치면 AI가 치고, 뭔가 복잡한 걸 시키면 계속 옆에 붙어서 지시해야 돼요. 하지만 코어는 달라요. 이번 달 영수증 50장 정리해서 엑셀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가 혼자서 영수증 하나 읽고 데이터 뽑고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시키고 다른 일 하다가 돌아오면 결과물이 나와 있는 거예요. 시키고 딴 거 하다가 돌아오면 결과물이 나와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코어는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 직접 접근할 수 있어요. 기존 AI 채팅은 파일을 일일이 업로드해야 했잖아요. 코어는 내 문서 폴더에 있는 파일 읽어봐 라고 하면 바로 읽어요.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도 바로 내 컴퓨터에 저장돼요. 여기에 MCP로 노션, 슬랙, 지메일 같은 외부 서비스까지 연결하면 진짜 다 해주는 AI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클로드 다운로드 시작부터 해볼게요.
구글에다가 클로드 데스크탑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사이트가 나올 거고 다운로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운영체제에 맞는 거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웹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파일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데스크탑 앱에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앱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보이실 텐데요. 먼저 채팅 앱이 보이는데 녹화본은 좀 잘렸는데 위에 보시면 채팅이랑 코어기 가운데 중앙 맨 위에 가운데 탭이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놨던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이해를 도와볼게요. 저는 대본 하나를 입력하면은 SNS 성격에 맞춰서 컨텐츠를 변환해주는 스킬즈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제로 카드 뉴스 샘플을 넣어줬고요. 그렇게 해서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첫 번째 결과물로 이런 스킬즈를 만들었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구조화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출력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더 내려다 보면은 이제 뭐 SNS 성격별로 잘 뽑아준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저는 카드 뉴스를 실제 이미지로 뽑기를 원하기 때문에 카드 뉴스는 실제로 이미지로 만들어져야 해 라고 다시 요청을 했고요. 중간중간 이제 알 수 없는 용어들이 있는데 제가 이동하면서 작업하다 보니까 중간에 끊겨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리밋이 이제 하루에 용량을 다 쓰면은 이렇게 너 이제 더 못 써라고 안내가 나오고, 하지만 다음날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카드 뉴스에 저 우측 상단에다가 제가 로고를 넣고 싶어서 그래서 로고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쭉 내려서 하다가 또 이번에는 중간에 또 이동하다가 작업이 끊겨가지고 이어서 다시 시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밑에 보시면 최종적으로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킬즈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폴더가 뭐 에셋 폴더랑 스크립트 폴더가 있게 되는데, SS는 카드 뉴스에 필요한 폰트들 이런 것도 알아서 잘 저장을 해줬고, 그 다음 아까 로고 해놓은 거 잘 들어갔고, 그 다음에 카드 뉴스를 만드는 거는 이제 프로그래밍 코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쳤던 말이 바로 바이브 코딩으로 적용이 돼서 이렇게 파이썬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카드 뉴스 만들어주는 파이썬 코드까지 바로 만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결과로 바로 잘 만들어준지 한번 대본을 미리 넣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줬더니 이제 내용들이 아래 인스타 카드 뉴스 이미지를 생성할게요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레드랑 트위터 멘트까지 잘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뭐 아웃풋 카드라는 문서에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한번 그 경로를 찾아가 보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카드 뉴스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형태가 맞춰져서 뚝딱 만들어지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고, 하나 더 주의사항 말씀 드릴 거는, 이게 안에 저 폴더, 이제 내가 만든 걸 계속 재사용하려면은 내 스킬즈의 저장, 복사 뭐 이런 거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여기 오른편에 보이는 파일 개수가 200개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기존에 만들어진 게 200개가 넘어가서 그것도 줄여달라는 요청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200개 미만으로 만들고 종료했습니다. 네, 아까 만들어 놓은 스킬즈로 이번에 유튜브 4편인데 이 4편의 대본을 제가 미리 작성해 둔 게 있어요. 그 대본과 함께 미리 만들어 놓은 스킬즈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SNS 컨텐츠라고 아까 스킬즈 이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언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그 스킬즈를 사용해서 대본을 SNS 플랫폼별로 만들어줘 라고 이제 만들고 나서 카드 뉴스도 생성해줘 라고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분자를 넣어주고 제가 미리 작성해 놓은 대본을 갖다 붙여 놓으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고, 그럼 열심히 작업을 합니다. 그럼 오른쪽에는 진행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컨텍스트라는 곳에 어떤 스킬을 쓸지를 알아서 AI가 매핑을 하는데, 아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SNS 컨텐츠 컨버터가 잘 매핑이 된 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스킬즈, 내용도 뭐 잘 실행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생각보다 느리고 또 생각보단 또 빨라요. 지금 보시면은 금방 또 벌써 작성을 해줬죠. 제가 이제 플랫폼을 SNS 좀 제대로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브런치는 에세이 형태로 좀 쓰고 싶고, 그 다음에 트위터랑 그 다음 또 인스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같이 좀 봐보시면은 에세이 형태로 잘 써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잘 보셨다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더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레드 짧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트위터는 이렇게 뭔가 좀 트위터스럽게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 저는 일단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뉴스 이미지를 매번 어디 미리 캔버스 뭐 이런 데서 이제 생성을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바이브 코딩, 그 다음에 뭐 이미지 만들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자유로운 저희 업무 자동화, 업무 효율화를 여기서 다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을 직접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어떻게 프로그램이 돌아가는지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를 알기 때문에 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늘려다 보면은 이제 아웃풋 디렉토리라고 이제 약어가 되어 있는데, 저기 눕코딩 SNS 밑에 인스타 카드라는 곳에 폴더로 아마 이제 이미지 카드 뉴스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열렸는지 한번 제가 그 경로를 갔는데, 아까는 없었는데 인스타그램 카드라는 폴더가 생겼고 아직은 이미지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를 읽어보면, 직역을 해보면 run card generation script with 하고 뭐네 읽고 있는데 이제 다른 거로 넘어갔네요. 7장 모두 생성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다시 찾아가 보면 네, 카드가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이 잘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AI도 설명하고 뭐 코딩도 설명하고 바이브 코딩도 설명했는데, 거기서 주요한 내용만 알아서 잘 뽑아서 카드 뉴스 형태로 만들어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깔끔하죠? 네, 이렇게 제가 길게 이론부터 코어 실제 실습까지 한번 쭉 빠르게 달려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만 했으니까 솔직한 얘기도 말씀드릴게요. 코어는 일단 만능이 아닙니다. 첫 번째, 돈이 듭니다. 저희는 무료를 참 좋아하죠. 무료 플랜에서는 아쉽게도 쓸 수 없고 유료 구독이 필요합니다. 프로 플랜이 월 $20, 하나로는 약 3만원 정도 되고, 코어는 일반 채팅보다 사용량을 훨씬 많이 잡아먹어요. 많이 쓰시려면 맥스 플랜 월 $100, 약 14만원 정도 투자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직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세션 간 기억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공유도 안 됩니다. 데스크톱 앱에서만 돌아가고 앱을 닫으면 작업이 끊겨요. 아직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셋째, AI의 근본적인 한계는 여전해요. 확률 기반이라 가끔 거짓말도 하고 엉뚱한 결과물을 내놓기도 해요. 반드시 결과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넷째, 복잡한 엑셀은 아직 약해요. 셀 병합이 많거나 구조가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는 아직 좀 어렵고요. 이런 한계들이 있지만 방향은 확실합니다. AI가 점점 많은 일을 직접 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고, 코어웍이 그 첫걸음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한 번이라도 직접 따라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